안녕하십니까. 한국 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가 벌어서 한 잔 술을 마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유흥문화 술집 또한 업소 약 60-7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유흥문화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이런 술집 업소가 무엇일까? 또한 이곳을 출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소위 말해서 요즘 13년, 15년, 20년 전에 발췌해서 좀 혼란스럽죠? 근데 왜 이럴까? 우리나라 그 유신 그 시절의 유흥문화부터 현재까지 유흥문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절대 그런 데 안 갑니다. 저희 남자친구는요 그런 데 절대 안 가요. 얼마나 착한 게요. 노래방에 가도요 도우미하고 브루스 한번 합치고요 노래방에 가도요 혼자서 다 구석에 서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 와요. 그이가 꼭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신 분들 그 당사자들은 가끔 옵니다. 그런데 와서 왜 소위 비즈니스 직장에 사활이 걸린 비즈니스를 또 이야기하고 지금 정부에서 무슨 잣대다 해서 법무부의 그 높으신 이 법을 관장하는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휘말려 있는데 이 유흥은요 한때는 룸사롱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소위 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동석 썩 앉아서 술을 따라줄 수 있는 게 일종 허가인 룸사롱이었습니다. 근데 꼭 룸사롱만 일종 허가가 아니라 여성이 밀폐된 공간에서 서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곳도 일종이에요. 요즘 말하는 노래방, 노래바, 노래 연습실, 노래광장 그 안에도 일종 허가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떤 곳을 편견과 미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이왕 마시는 술이라면은 조금 알고 그렇다면은 대추머리 가성비도 또 조금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하는 이야기니까 서론이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무슨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를 해서 그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제가 40년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전할 겁니다. 일종이라고 하면요 하는 곳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많이 뺏어간다고 할까요? 걷어들여요. 착취 걷어들여요. 왜? 술에는 딱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출고 가격에 국세, 세금이 또한 그게 대리점 소매일로 거쳐서 올 때마다 다리 쪽에 있는 데서는 프리미엄급 12년이 10만원, 15만원인데 저기 바로 1분만 다리 건너면 그곳에는 소위 말해서 땀을 배로 받습니다. 왜? 그 지역마다 특성마다 설악산 대천봉에 룸사롱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한 명에 100만원 받는다면 신고할까요?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왜? 일종이라고 하는 허가를 맡은 업소이기 때문에. 그럼 일종은 뭐냐? 이종은 또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음식점, 일반 바, 그 외에 다양한 나라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술을 마시는 곳이 바로 밥과 반주로다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주류를 판매합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이 물어봅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또한 전 세계에서 유흥문화 컨텐츠 카테고리 브랜드 최고 다양한
신혼여행 많이 가는 발리, 파타야 이런 데도 어마어마한 그 유흥문화 즐길 수 있는, 유흥이라고 하면 꼭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탈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한 잔 먹는 것도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소의 힐링이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술을 마시는 곳을 찾아가는데, 소위 말해서 근린 상업지역 업자 골목에 가면 많은 간판이 돼 있어요. 팔도와 시 99명, 전국에 미인 199명 간판.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눈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왜? 어찌 됐든 간에 일종이라고 하는 그곳은 소위 말해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거기다 특수세라는 세금이 또 됩니다. 10%. 거기다 또 뭐야? 그 건물에 나오는 토지, 땅, 이런 또 중과세를 유흥업소 어쩌가 또 이걸 또 꼭 물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갑과 을의 그 결의 차이로다가 거의 그분이 유흥업주가 돼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나라에다가 바쳐요.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소리 하면 보수 성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실기 봐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럴지 모르는데, 그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면요, 그 지역의 세수, 이게 많이 들어와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그저께 또 반도체가 또 몇 년 만에 손익분기가 안 나서 하락되고 그랬다는데, 그 유흥업소 한 군데가 보통 일반 식당 많게는 100군데, 몇십 군데 이상에 내는 거를 많은 한 군데서 내는 세금이 더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감나라 배나라 이러시기도 하는데,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주랑 술을 또 그거 해야지. 우리나라 대기업에 또 술이 팔리는 거고, 안주를 해야지 농수산물 수입품이 됐다는, 우리 대한민국 신토불이 그 과일이 됐다는 또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발목만 잡으니까 어딜 갑니까? 지금은 일일 2차 코스로 동남아시아 갔다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 1박 2일, 2박 2일 이렇게. 우리도 갈 길이 멀고 먹고 살기 바쁜데 저쪽 나라로 가서 왜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 직장촌이라고 하는 그것이 부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이야기를 내가 운운하기는 뭐하는데, 옛날에 경기도 어디 지역에서 무슨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기자의 칼럼을 보면 이거는 안 된다. 지금 다국적 국민이 약 200만 이상이 한국에 있고, 또 그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과 여의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가정을 애를 낳고 이래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요즘 불신들 독고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러저리 하면 좀 뭐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남과 여가 만나고, 어느 뉴스라기보다는 어느 컬럼에서 이런 소리 한다. 세계 3대 발명. 전기, 페니실리움, 그 다음에 요즘 말하는 발기부전, BR, CR, 이런 거를 말한답니다. 왜? 그게 꼭 남자만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여성에게 신호해라, 힘들었으니까 해주는 갑과 을의 융합이거든요. 융합입니다. 저 하나님 가르사대, 하나님, 부처님, 무슨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분들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무슨 씨앗을 뿌려서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직장촌을, 물론 비위생적이라기보다는 물론 허가가 직장촌들은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런 허가는 없죠. 직장촌 같은 곳과 룸사롱 같은 곳은 소위 되던 유유상종, 인지상종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룸사롱이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한때는요, 거기서 적게 아가씨가 서브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성인이든 고관대장이든 간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마음이 통하고 뭐가 되면 상대 접대를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 2차를 나간다. 그 2차 아시죠? 2차. 그 2차를 나가면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러브스토리. 그러한 것을 꼭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룸사롱이 옛날에는. 거의, 그리고 또 한, 뭐, 이런 소리 뭐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때는 그 룸사롱에 가서 2차를 했는데, 사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막 논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고무를 흔들어 갖고 했다 안 했다, 네가 돈을 주면 이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03년 9월 23일 날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발효됐어요. 그 후부터는 전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과장해서 그 많은 일종 허가 룸사롱에 있는 그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분들, 또 그곳을 찾아서 즐기고 그곳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큰 고통이었죠. 고통이죠. 우리 속담에 어느 그 유명한 가정의학 교수님이 사랑은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꼭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 같은 문화를 보면요, 물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이나 뭐 이렇게 과감한 처벌을 하고 얼굴을 다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그 음주에 관한 처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모든 사건 사고가 약 64%가 술에 의한 사건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술을 먹을 때 어떤 경각심에 의해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절 통행금지 그에서 50으로 넘어오면서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막 그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지금 미테오대라고 하는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뭐 종로 3가 종로 일대에 뭐 저기 그 강남 쪽은 그때는 뭐 그렇게 개발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뭐 유명한 뭐 이런 이야기도 될지 모르지만 뭐 삼정, 영동 호텔, 뭐 이런 곳이 리버사이드 이런 데다 우리 최고의 명소 몇 군데 없고요. 대부분 강북 쪽에 수백 개, 수십만 개라고 할까요? 많은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다 일정화가였고요. 그 후에 이제 단란 추점이라는 게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이것이 일종이다, 이종이다. 뭐 국민들을 부르고 이제 단란 추점을 출입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바로 뭐냐면 아가씨가 동석으로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하면 그건 걸려요. 왜? 단란 추점은 그 당시에 일반 업소에 준한 겁니다. 그 일반 업소와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지만 이거 세금을 많이 내고 좋게 내는 겁니다. 정부에서 많이 걷어가니까 니네들은 그래도 된다 이런 거고, 너네는 얼마 내니까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유흥이라고 할 때는 뭐 거기서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가무, 음주 가무 흥겹게 놀 수가 있지만, 일반 업소에서는 뭐 식당에서 술 먹고 뭐 흔들으면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어떤 뭐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걸려요. 왜? 뭐 홍대 같은 데서 일반 업소에서 그걸 해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방문할 때는 1종이다 2종이다 그거를 꼭 확인을 하라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뭐 위스키가 됐든 맥주가 됐든 소주가 됐든, 뭐 요즘은 그 사람도 소주 파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주머니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는 뭐 이쪽에 종사한다고 해서 이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경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다 지하로다가 숨어 들어가잖아요. 잠수, 뭐 핵잠수함처럼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러한 유흥문화, 이러한 업소, 이러한 술집, 포장마차가 됐든 퓨전 포장마차가 됐든 편안하게 우리 국민들이 가서 한잔 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물론 그게 뭐 자기 몸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너무 산다는 건강이나 모든 게 요즘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술이 몇 도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저도 강의 가서 하면 다 쳐가요. 가짜 양주 판별 어떻게 흔들어, 가짜 양주 어떻게 하는 거, 폭탄주 시범 이런 거 보여주면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는데, 안 그래?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리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룸사롱에서 성매매, 매매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 정치나 그 외 다른 거를 보수 집단이나 뭐 진보 집단이나 막 그거 할 때 보면 저는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치고 또 2차 안 가시는 분도 있죠. 그러신 분 있으면 광화문에서 돌을 던져라고 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던질까? 물론 지금은 2003년도 이후에 성매매 특별법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죠. 풍선. 여기 누르니까 저쪽으로 별의별 또 많이 생기잖아요. 오피 무슨 공로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를 또 찾아갑니다. 누가? 서민요? 서민요? 살기가 바빠요. 누가? 다 이거 있는 고관대장 공무원들 그분 절대 그런 데가 그래요. 그분이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남자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여성들도 요즘은 대단하고 가감합니다. 소위 말하는 호스트바라는 게 호스트바라는 거는 영업 허가가 없어요. 일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또 찾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평등, 남녀 평등에서 지금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로트도 여성, 선장도 여성, 포크레인도 여성분 활동품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숙박을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어떤 단체에서 왜 니네만 즐기냐 또 이런 적도 있었고요. 융이라고 하는 곳은요, 진짜 지금은 너무 많이 규모가 이렇게 적어졌는데 한때 그쪽에서 몇십 년 전에 다녔던 거를 발췌를 해갖고 그러면은 뭐 지금은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를 발췌했다는 사람을 한번 발췌를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아마도 좀 아이러니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술, 우리가 즐기는 이 한 잔의 술은 또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불로장생 같은 보약입니다. 홍삼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꼭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한 내 주머니를 위해서 주머니 내가 주머니에 돈이 10,000원 있는데 10만 원을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음주가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고 택시요금 짜장면값 모두 식자재가 올랐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한국 음주문화 홍보대사 윤민아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